자, 여러분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자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찔러 2부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박수 한 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한 컨퍼런스가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떤 컨퍼런스였죠? 정확합니다. 네, 저희 2월 28일에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됐던 다국본 연결지능, 네, 정말 전 국민을 뜨겁게 들썩였던 컨퍼런스인데요. 저희 이 컨퍼런스에 대해서 가볍게 또 소개하고 가자면 저희가 커뮤니티 빌더분들 그리고 브랜드 커뮤니티를 키우고 싶은 기업 담당자, 미래조직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을 타겟으로 했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해가는 이 일과 조직의 형태에서 우리는 느슨한 커뮤니티를 그 인프라로 미래의 조직의 형태이다라고 탐구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론, 사례,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오랩에도 굉장히 의미가 뜻깊은데요. 다오랩 최초의 대외 컨퍼런스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오랩이라는 곳에서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공표를 하는 자리였고요. 다오랩 최초의 유료 행사였습니다. 저희가 시즌2에는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대표적인 실험으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었던 행사입니다. 거의 전 국민을 떠들썩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이 행사장이 350명 규모의 좌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태프를 제외한 모든 좌석이 얼리버드로 매진이 되는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리고 총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기 입장하신 분들까지 하면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실제 입장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신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관객 만족도도 4.58점, 그리고 관객 중에서 커뮤니티 빌더인 분들은 4.75점으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시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수익화에도 어느 정도 저희의 목표를 달성했는데요. 총 티켓 판매 매출은 1955만 9천 원. 수익화에 성공을 했고요. 저희가 비영리 단체로서 수익화 비용을 좀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적자 없이 아주 잘 끝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또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다오랩의 연구 주제로 만족도 높은 컨퍼런스를 흥행에 성공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을 한번 또 빠르게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건국대학교 프라임몰에서 우리 커뮤니티 이 미래다라는 포스터와 함께 진행이 되었고요. 아침 10시에 시작이 됐는데도 첫 세션부터 이렇게 거의 만석으로 찼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굉장히 따뜻한 환영 인사와 재밌는 인사이트 넘치는 내용들 그리고 록담님의 개그에 빠지는 제이슨님까지 네, 좋은 분위기로 굉장히 다양한 인사이트풀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주는 풍요로운 컨퍼런스 점심에는 테이블별로 밍글링도 했었고요. 이런 국내 커뮤니티들 소개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곳곳에 좀 재미 요소들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부가 시작할 때도요, 거의 이탈 없이 많은 분들이 그대로 착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부에도 굉장히 진정성 넘치는, 그리고 유머 넘치는, 위트 넘치는 그런 자리들이 이어졌고요. 우리 젠님이 앞에서 시간 관리도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 너무 귀여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쿠키도 먹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지아 꽃이 있어요. 항시님이 따로 꽃을 또 가져오셔서 여기 놔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이고 진정성을 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간중간 허기짐도 채워가면서 우리의 대표 연사님 폴님과 룰루님 그리고 이때는 오픈 마이크라고 해서요. 국내 커뮤니티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의 커뮤니티를 소개하는 그런 세션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이스님이 다오랩에 대해서 미래조직 연구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휘유레비님이 경품 추첨을 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직접 기획을 하셔가지고 경품 추첨도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추첨돼서 환한 얼굴의 북쌤도 있으시고요. 이날 우리 크루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약간 명절같이 우리 다오랩의 잔치같이 좋은 분위기가 마지막 뒷부리까지 굉장히 다오랩으로 꽉 찬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현장을 좀 더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 두 가지 QR을 스캔해 보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사진도 훑어보시면서 그 여운을 더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다우콘을 준비하면서 빌더로서 제가 느낀 부분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우콘을 함께 만들어간 빌더는 10명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10분이 정말 각자의 본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가면서 1인 N역을 해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보면 막 짜르르한 그런 전후회가 느껴져요. 이게 전후회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전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5년 8월에 저희가 시즌2를 준비하는 아이디어 톤에서 사실 이 개념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현님이 다오랩의 어떤 연간계획, 시즌2 연간계획을 논의하는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셨는데 이때 다오콘을 맡을지 꿈에도 모르시고 여기 2월 컨퍼런스 이렇게 직접 쓰셨었더라고요. 그때 지연님은 미래를 모르셨고 제이슨님은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지연님에게 맡겨야겠다 생각을 하셨다는 후문이 있는데요. 네, 여기 이렇게 지연님이 이렇게 연극 계획을 너무 잘 짜주셨고 이거에 이어서 정말 컨퍼런스 준비팀이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길드데이 때 지연님이 이렇게 발표했던 모습을 보고 저도 너무 감명 깊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준비를 또 열심히 하다가 이게 우리끼리 하기보다 국내 커뮤니티 리더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자 하면서 커뮤니티 리더 모임을 또 12월에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였던 각종 국내 커뮤니티들의 리더들이 다시 다오콘의 연사가 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 2월에 이렇게 다오콘이라는 큰 기획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거의 6개월 동안의 기간을 함께 하면서 든 첫 번째 생각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지금 저희의 이 지난 기록들을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것을 정리해 보자면 내가 다오랩에서 받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기여를 다시 내가 해야겠다는 기여의 선순환이 좀 큰 것 같고요. 이 다오랩이라는 커뮤니티에 대한 애정, 사람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내가 겠다고 말을 한번 뱉고 나니까 이게 눈덩이가 점점 커지더라도 중간에 발이 못 빼겠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해내야 된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능력을 써서 해낸다는 그 쓸모의 측면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자꾸 열심히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능력자들하고 어벤져스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정말 자기주도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팀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경험은 회사에서도 별로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었고 막 조금 번아웃이 올랑말랑 하면은 그 분야에 잘하시는 분이 또 풀어주시고 누군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황신님 번아웃 전문가로서 일단 보듬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되게 서로서로 우리가 의지를 해주는 그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그 큰 도움이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슨한 커뮤니티이면서 수익을 내는 조직을 경험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선 실험이라는 안전지대가 있다 보니 실패가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해방감을 줬습니다. 저희가 뭔가 성과, 지표 막 적자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할 때 제이슨님이 지나가시면서 툭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막 정말 이제 각자 일하느라고 힘들 때 지연님이 또 PM으로서 이거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서 적당히 다시 조직형으로 필요한 일들을 챙겨주시고 이런 밸런스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겪는 게 되게 재미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수익형 행사라서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나 프레임워크가 정말 추후에 점점 우리가 공통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정말 아드레날린 폭발이었습니다. 수면 부족한 분들도 있으셨고요. 뭐 정말 현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폭발을 하는데 각자 준비했던 것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딱 이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다오랩 멤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재밌다고 말해주시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다시 이게 도파민으로 와가지고 자꾸 또 하고 싶게 하더라고요. 다음 걸 하게 하고. 다오랩 데이 때 발표한다고 막 손들고 그 다음 우리 내년 거 준비할 때 아이디어 이런 거 좀 내겠다 손들게 되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렇게 더 하게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고요. 저는 제일 뜻깊었던 시간은 8시간의 회고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사무 회고를 3시에 모여서 11시에 헤어졌는데요. 이때 각자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나누고 이런 점 좋았고 이런 점 조금 우리 함께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이 시스템상 그리고 또 넥스트 스텝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그 대화의 깊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다오콘 준비를 했던 6개월의 최대의 수혜가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되돌아보고 내 스스로에 대한 동료평가를 받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은 대화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다오랩 이런 지금 이번 다오콘 준비 같은 이런 환경, 이런 동료들 함께 할 수 있는 게 회사에도 적용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커뮤니티형 조직에 대한 굉장히 긍정 경험을 이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피땀 눈물이 흘렀던 시간들도 있지만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느슨함과 조직형이라면 너무 재밌다라는 것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함께한 우리 빌더들과 PM님, 다원장님 모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제 궁금한 한 분이 생깁니다. 빌더 팀원으로서 제가 느낀 것들이 이랬다면 이걸 총괄을 맡은 PM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과연 PM님의 애환은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PM으로서 이제 그 자원권을 맡아가지고 진행했던 신지연입니다. 오늘 울지 말라고 했는데. 사진 이거 모르기 전에. 아, 그 다오콘 대박 기원 저희가 이렇게 많은 회의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현장 답사 가가지고 제발 흥행하자, BEP는 맞추자 뭐 이런 기도도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짧지 않은 여정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7번의 정기회의 및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레귤러 회의를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계속했고 그때마다 되게 놀라웠던 것은 그 출석 체크를 제가 항상 했거든요. 여러분 빌더분들은 모르셨지만 전 했거든요. 근데 거의 평균 한 7, 8분은 항상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기회의도 꾸준히 오셨고 그리고 압도적인 아카이브 48개의 토픽과 154개의 게시물이 보드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고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그때 다오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리더를 맡았을 때 이 자료를 좀 보면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덜 겪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이거 캡처한 건데 이게 폴더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무궁무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처럼 일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뭐 다 순조롭게만 간 건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 커뮤니티 리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컨퍼런스를 그 350명 규모의 유료 행사로 해야 되는 무게감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정도 규모의 행사를 제가 직접 이제 에이전시 끼고서 진행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림이 그려졌었거든요. 12월부터 2월은 내가 갈아놓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고 참여를 했던 거긴 한데, 제가 마침 강의 비수기예요. 12월에서 2월. 그래서 제가 만약 이게 한 5월만 됐어도 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때 강의 피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노는데 이 잉여 인력을 좀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길드장으로서의 손을 드는데 그 시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10명의 다우컴 빌더들이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굉장히 감사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약간 커미트먼트를 받았어요. 이게 수익화를 해야 되는 실험이었고 다오랩의 첫 컨퍼런스 350명 규모의 대대적인 익스포저를 하는 되게 좋은 기회인데 이거를 잘 만들려면 단기간에 어느 정도 데디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미트먼트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거에 동의를 해주신 분들 위주로 10분을 꾸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귤러 회의를 하는데도 거의 빠짐없이
최대 히말라야에서도 동참하셨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히말라야에서 산행하시다가 참여하시고 막 이 주변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챌린지 첫 번째 커뮤니티 리더 모임에서 21개 커뮤니티 리더분들을 쫙 모아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되게 고무적이었거든요. 아, 이거를 리더까지 인게이지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과정상의 인볼브가 되고 그들이 오너십을 갖고 하겠거니 해가지고 굉장히 동기부여가 저희끼리는 됐었는데 막상 행사가 끝난 다음에 분위기 어떠셨죠? 그거 되겠어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다우랩이 뭐예요? 일단 우리를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에 유료 행사요? 풀데이요? 이 법인카드도 못 긁어요. 내 돈 내고는 안 갈 것 같은데 법인카드라도 긁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라고 하면서 엄청난 챌린지를 막 받아가지고 우리끼리도 약간 동공지진. 아 이거 정말 될까? 약간 이런 의심들이 저희 스스로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우려의 과정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죠. 그래서 저 앞에 피유레비님 보이시죠? 저 시스템 옆에 앉아 계신 분. 저분이 그 마지막 그 다오콘 송을 딱 틀으시면서 눈물을 흘릴 뻔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되게 감사하게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결과를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슨즈 런들을 좀 공유하자면 첫 번째로는 발을 올리는 거는 리더가 아닌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벤져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각각 역량이 되게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어도 각각 이 행사를 다 PM으로 맡으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하실 만한 분들이었고. 근데 각각의 그 역량이 출중하시고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저의 역량을 넘어서는 제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하면서 굉장한 즐거움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제작물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계신 분, 아니면 뭐 네트워킹에 대한 오너십을 갖고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제각각 그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저희 스스로 발을 계속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휘유레비님 같은 경우는 식권을 정말 한 땀 한 땀 제작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냥 A4 용지에 출력해도 되지 않을까 였었어요. 근데 이 행사의 디테일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 바로 전날 그 넘버링을 다 해가시면서 식권을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팀이 주는 서로 주는 이런 모티베이션이나 그런 엔게이지가 되게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율조직과 참여자를 이끄는 진정성 그러니까 이런 느슨한 연대일수록 저희가 동기부여를 다른 걸로 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여자를 이끄는 진정성이 이걸 우리가 왜 하지? 그러니까 목적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오랩의 첫 컨퍼런스고 그리고 커뮤니티가 미래의 일과 조직이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같이 한다. 이런 거에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가슴을 뛰면서 돈은 못 받지만 이런 걸 같이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또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 진정성을 살짝이라도 위협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제이슨이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만약 이런 게 의심의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정성, 목적을 얼마나 잘 바뀌지 않게 잘 유지해가지고 끌고 가느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니즈를 초월한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은 이게 각자의 니즈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다오콘을 하면서 다오콘을 듣고 싶은 거는 참여하는 빌더들의 니즈잖아요. 근데 등록 데스크를 지키느라 이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라고 하시면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걸 역할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감안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녹화, 이런 것들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단님도 녹음에 일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걸 이제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여지를 둬야 된다. 아까 그 북토크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걸 100%를 다 채워가지고 이제 완성형으로 디렉션을 주면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명령 하달식이 되거든요. 근데 여지를 두고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룸을 두는 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이슨의 리더십 팁은 제가 이제 PM을 하면서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이슨님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코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이라기보다 이렇게 캐치하고 뭐 이랬던 부분을 좀 적어놨던 건데,
레이어를 두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코어로 커미트먼트 할 멤버, 아니면 이렇게 프렌즈처럼 자문단으로 이렇게 뭔가 기여를 해주실 수 있는 풀, 그리고 크루처럼 이거를 막 응원해주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넛지를 해주는 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겹의 레이어를 두고 그들이 적정한 역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에 체크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했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3회 법칙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포섭을 다 하세요. 정말 무서운 제의시거든요. 그래서 포섭을 다 하는데 회의하는 동안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논의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도록 분위기 조성만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이 말을 한 사람이 아 이거 내 아이디어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믿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 이거 뭐 이거를 뭐 되게 잘해가지고 뭐 350명 다 와가지고 우리가 수익화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200명 와도 좋다. 우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배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되게 신경 써라. 그리고 당신은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일을 하는지, 협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연동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할 것은 이건 에피소드인데요. 그 나중에 이제 뒤풀이 연사 패널 분들의 참여비를 받을지 말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데이션을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 이게 뒤풀이 할 때 연사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그분들의 취지가 좀 그러니까 되게 좋은 취지로 참여해 주시는 건데 좀 퇴색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누군가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럼 안 받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은 연사도 돈을 받자는 얘기를 당신이 하셨다라고 제이스님이 그냥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PM으로서 이게 제이스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됐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책임을 지면서 딱 그걸 꽂고 가시니까 좀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이거는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않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도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원원원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의 리더십은 어땠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했을 때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코칭을 받아서 저도 아까 수아님이 그 랩업했을 때 이걸 다 보상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장 큰 보상을 그런 걸 통해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폰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느슨한 조직이 일하는 방법이랑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 10명이 카톡방에 모여가지고 약간 크로스 체크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브로셔에 실리는 컨텐츠는 어떤 내용이야? 라고 했을 때 리뷰를 막 다 댓글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펑션이 나뉘어요. 제작물 팀, 네트워킹 팀 이렇게 팀이 나뉘기 시작하면서 서로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 책임도 있더라고요. 오늘 코칭을 받으면서 굉장히 깊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거를 빨리 시간을 쳐가지고 이제 피드백을 줘야지 다음 단계로 나간다라는 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카톡방에 24시간 붙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샀는데, 그 정도로 피드백을 되게 빨리빨리 드리니까 오히려 그 룸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작물 팀에서 서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제가 피드백을 딱 더 드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히려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 스페이스를 뒀어야 저는 커뮤니티 리더로서 더 좋은 리더가 됐었겠구나라는 깨달음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총괄은 조금 데디케이션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 말은 제가 2기의 다운폰을 맞진 않겠다라는 걸로 잘 들리시죠? 네. 피브레비님 듣고 계시나요? 히브레빈님 계세요? 네. 그래서 총괄은 데디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크로스체크나 이 플로우를 전체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불가피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다오랩이라는 안정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제이슨의 면접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일하면서 이 사람한테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올까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일을 하니까 그거에 약간 시행착오 기간이라든가 그 테스트하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했다. 근데 이기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협업하면 되겠구나. 이거가 쌓이기 시작하면 요거를 좀 떼서 통째로 델리게이션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도 처음 하는 행사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건국대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장소를 만나기 전에 한 46군데를 서치를 했었거든요. 장소 서치.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되게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가늠이 좀 어렵더라고요. 워크스코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언제까지 일을 쳐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서도 좀 얘기했지만 금전적, 권한적으로 뭔가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나왔을 때 약간 PM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시간을 좀 더 길게 두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 더 나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율 조직에서 협업하기 좋은 사람의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M으로서 되게 여러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이랑은 좀 다음에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내가 만약 창업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드는 조건은 뭐가 있었냐면, 그 본인 포지션에 대해서 오너십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본인 수준에서 하고, 그리고 PM이라든가 본인보다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한테 옵션을 주는 스타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오픈 퀘스천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작물 뭐가 좋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A안이랑 B안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A안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PM은 사실 한 100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고민하고 의사결정 내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선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서 다른 팀에 넘기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불가한 상황이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매니지하지 못하는 컨트롤러블 하지 않은 상황들이 항상 커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닥쳐가지고 이야기하면 대응이 안 돼. 그래서 미리 예측을 최대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저희가 정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발표를 참여를 못하고 발표를 못할 것 같아서 제작물을 같이 맡고 있는 뭐 미쉐리님이 참여해서 발표를 해줄 거다라고 델리게이션을 확실히 주거나 백업 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늦을 것 같다. 얼마나 늦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앞에 거랑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일 기피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얼굴을 내밀고 나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일이 한 반 정도 된다면 뒤에 그 숨은 일들, 백조의 그 다리찢 같은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해주는 사람은 정말 고마워서 나중에 추천서라도 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연결돼 있는 일의 플로우를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을 여러 번 해보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제작물 팀인데, 네트워킹 팀이 있으면 내가 네트워킹 팀에 제작물을 어떤 상태로 넘겨야지 이 네트워킹 팀이 다음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거를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약간 크로스로 이렇게 플로우를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이런 넥스트를 주도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PM이 성과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좀 자가발전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번아웃이 오거든요. 이 수익화 조직은 느슨한 연대랑은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갔던 거 리트릿 같은 거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에 반드시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왜 해야 되지를 PM이 계속 주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뭘 가져가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세팅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마지막에 이걸 다 끝난 다음에 좀 놀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저한테 별도 메시지를 보내서
저의 이번 프로젝트의 KPI는 PM의 만족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족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느슨한 조직에서 굳이 뭔가 수익화 조직처럼 잘해야 되는 회사 같은 일이 아닌데 이런 걸 골로 세팅했다고?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앞으로는 AI가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안 뽑아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처럼 이제 주니어들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실험 기회가 될 텐데 거기에서 조직처럼 일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직에 만약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정말 향상시켰을까? 라는 거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피드백. 저의 만족도는 PM의 만족이었고요. 저에 대해서 평가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하시면 다음에 더 좋은 리더가 될 것 같다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는 이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개개별로 그런 메시지를 드릴 수는 없어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원할 경우에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누가 찾아먹느냐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해볼 것이냐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찾아먹는 것도 이런 느슨한 조직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한국 최초 AI 학교 설립, 뭐 한국 최초 메이커 교육 확산, 한국 최초 커뮤니티 컨퍼런스 제가 달고 있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에 좀 가슴이 뛰는 사람인데요. 다오렉과 함께 또 다른 최초를 만들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 자율조직의 실험은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PM을 계속 맡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PM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이렇게 지난 다오콘에 대한 회고를 했는데요. 그럼 넥스트 스텝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 롤라님이 또 디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더울의 모기 롤라이고요. 그 지연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을 더 잘 만들어 가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을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한 힌트를 오늘 조금 나눠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 이번 다오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준비하고 나서 다 마치고 나서 설문을 총 2회 진행을 했는데요. 그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드리면서 그럼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어떤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그 저희가 아까 280명 넘는 분들이 그 현장에 오셨었는데 그 중에서 175명이나 되는 분들이 설문에 실제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선택한 방법은 이 발표 자료를 이제 설문 참여하신 분들에게 드리겠다 이런 방법을 좀 선택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운 긴 설문이었는데도 답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총 175명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고 저희가 구성한 건 이제 전체적인 만족도 그리고 파트별 만족도 그리고 자유응답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텍스트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서 정성적인 데이터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여기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정말 유의미한 피드백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보시면 아까 그 엄청난 드라이브 보셨죠? 거기 안에 이제 실제로 참가자분들이 남겨주셨던 또 엄청 좋은 피드백들이 많으니까 내년 준비하시는 멋진 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저희 계속 이렇게 넘기는 것 같지만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5점 만점에 4.58점으로 굉장히 그 높은 수치가 나왔고 4점 이상 응답하신 분들이 93%. 사실 이거 되게 그 이게 만약에 한 20명 정도라고 행사면 이렇게 가까이 얼굴도 뭐 마주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드니까 좀 높게 점수 주고 이러긴 할 텐데 저희는 한 거의 300명 규모 행사였고 이 정도 만족도가 나올 게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여기 현장 오셨던 분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블랙야크나 넷플릭스 등 이제 실전 사례를 공유해 줬던 것들이 반응이 아주 좋았고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요소들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의 품질 자체에 대한 그 부분,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 네트워킹기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높은 점수를 제출하신 분들이 70% 이상, 혹은 대부분 이제 80% 정도 차지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생각했을 때 느낀 점, 그리고 그 참여자분들이 나눠주셨던 이야기들을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컸던 건 저희가 이번에 아무래도 첫 행사다 보니까 굉장히 패널과 연사를 화려하게 세팅을 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모셨고,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장단이 있었는데 강연자랑 패널이 또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강연자분들이 보통은 패널로 바로 이어지시기 때문에 강연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패널 토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강연자랑 패널이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패널 토의 시간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많이 모셨기 때문에 또 얻을 수 있는 베네핏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잘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베이를 받을 때 어떤 분들이 서베이를 하시는지 또 유의해서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족하신 분들의 가장 높은 퍼센트는 커뮤니티 운영자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행사가 아주 유익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반대로 이제 학생이나 연구자분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4.35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아주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학생이나 연구자분들 만족도가 살짝 낮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커뮤니티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뭐 정리되어 있는 어떤 딥하게 논의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대하시는 이론적인 깊이 있는 그런 논의가 이 자리에서 하루 동안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석자 수준에 따라서 기대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음에 행사를 할 때는 트랙을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만족도를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이제 설문을 보면 객관식은 굉장히 답변율이 높은데 텍스트로 저희가 서술형으로 받는 것들은 답변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서술 이제 만들 때도 필수로 넣을까? 필수로 작성하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받고 싶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에도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이 되실까봐 저희가 선택으로 넣었는데, 근데 70% 이상 서술형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밀도의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해 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설문에서 내년에 꼭 모시고 싶은 연사분이 있는지 이제 여쭤봤는데, 그거에도 굉장히 많은 후보군을 안내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기획을 하시게 된다면 이 후보군 한번 보시면서 초청에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일이고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 참고를 올해 설문을 보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나왔던 하이라이트 부분은 실전 사례 그리고 네트워킹 기회가 가장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다양한 관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론보다는 좀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 수 있었던 게 좋았다. 그래서 참가자분들이 좀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습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을 얻어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네트워킹 기획에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실무자들이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아무래도 다양한 산업군에 계신 커뮤니티 리더분들이나 빌더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이중 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트 2에 이제 블랙야크나 넷플 연가의 그런 사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분들이 겪으셨던 이야기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얻어가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얻어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았다고 느꼈고 실제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빌더분들이 많이 오셨다 보니까 더더욱 이분들이랑 친해져서 뭔가 다음에 뭔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 부분도 점심시간에 저희 그 빌더들끼리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건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줄이 좀 상당히 긴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서로 그 줄 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 테이블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사람들이랑도 좀 같이 앉게 되면서 실질적인 연결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피드백을 좀 주셨고 다만 저희가 첫 행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 좀 주고 싶은 마음에 휴식 시간을 좀 짧게 만들었다. 그래서 휴식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피드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휴식 시간 충분히 주면서 그 시간도 활용해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나뭐 예를 들면 복도에서도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정말 다 가져오고 싶었는데 다 가져오진 못했고 그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부딪히면서 겪은 그런 시행착오 그리고 해결 과정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도 기여해보고 싶다. 실행을 해보고 싶다. 특히 제 생각에는 다오랩 크루들이 아닐까 싶은데 나도 좀 역할을 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좀 계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했던 멤버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다. 듣고 계신다면 앞으로 기회가 많으시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메시지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컨퍼런스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그 그림들을 실제 조금씩 구현해 나가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들 있었고 아까 이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어요. 근데 사실 하루 동안 그 많은 걸 전달해줄 수는 없으니까 저희의 컨텐츠가 그만큼 알찼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같이 들려주신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2기를 이제 기획을 하신다면 홍보 마케팅 할 때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프로그램 설계할 때도 이런 시간 부족에 대한 피드백도 잘 반영을 해보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목이 다오콘 그 이후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도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냥 끝내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어떻게든 끝나고 나서도 뭔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려고 그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후설문에서 어떤 것들이 이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지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위가 커뮤니티 운영자 빌더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사들과의 후속 워크숍, 미드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세 번째로 주제별로 소규모 스터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소규모 스터디는 뭐 커뮤니티 사례를 연구한다든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스터디, 뭐 AI 업무 활용 스터디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나왔던 것들, 뭐 정기 다우콘 소모임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박람회, 뉴스레터 기반 지속 연구 이 중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멋진 아이디어들이 그냥 설문으로만 나오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 이따가 또 그 고민의 결과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서머리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4.58점 그리고 최고로 평가됐던 세션은 이제 연사분들의 강연인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이제 실패든 성공이든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세션들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이제 시간 배분이랄지 이제 패널 토의에서 이제 너무 좋았는데 내용은 너무 좋았는데 너무 짧아서 현장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현장 질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근데 이건 실제로 연사분들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연사분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그 연사분들에 대해 직접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내년에 잘 반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질의응답이나 사실 시간 배분은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좀 다르게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그 4월에 또 다오랩 데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다오콘 회고를 했는데 다들 아마 다오콘 내년에 너무 재밌겠다 혹은 이 이후에 어떤 것들이 이어질지 너무 궁금하다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음 달 다오랩 데이에서는 다오콘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실행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 신청 바로의 QR을 저희가 놔뒀는데요. 다음 4월 다오랩 데이에서는 실제로 아까 나왔던 아이디어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게 돕는 그 시작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티 운영자 모임 너무 필요하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어지려면 그 시작할 수 있는 멤버가 일단 있어야 되고 우리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그 디벨롭 시켜야 되잖아요. 따로 하기 너무 어렵고 따로 이제 누군가 하겠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날 모여서 아예 만드는 시간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올의 시즌2 그 아이디어톤 했던 것처럼 저희가 4월 다올의 데이에도 오신 분들이 다시 연결돼서 그 다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획의 자리를 만들 거고 오신 분들은 오신 만큼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겠죠. 그 다음을 뭔가 만들어가는 리드를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그 새로운 커뮤니티에 어떤 그 기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또 저희와 같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배워가는 게 정말 많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도 이제 다오콘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아까 수아님께서 이제 눈덩이처럼 뭔가 불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좀 뭔가 나도 다오랩의 기여를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뭔가 많이 불어나서 분명히 2월 28일에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 4월까지 벌써 계획이 되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그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멤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배워가는 게 많은데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저처럼 좋은 동료들을 또 만나서 또 다른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배워가시는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같이 함께하면서 그 다음을 같이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QR 스캔하셨나요? 네, 널리 퍼뜨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오늘 와주신 빌더분들 모두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한 말씀씩 소감 나누고 그 다음에 Q&A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더분들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님도 나와주시고. 저희 특징인데요. 항상 끝에 저렇게 보여있습니다. 이쪽에 쭈루루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고요. 네, 또롱님도 이쪽 모시고,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럼 저도 이승이 먼저 앉으시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짧게 한마디씩 소감 어땠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에서부터 올까요? 네, 기자님부터.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이 플로우 시작부터 그 PM 마무리 이후까지 쭉 훑어지는 플로우를 보니까 되게 또 벅차고 그런 마음이었고요. 하면서 소감이라고 한다면 아까 소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좀 되게 공감이 갔는데요. 이게 맨날 이제 이끄는 경험을 좀 더 최근에 많이 하다가 이렇게 역량 있고 탁월한 동료분들에 의해 끌려가는 경험을 하면서 또 새롭게 배우는 점들이 되게 많았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감 다 했다. 메신저. 저도 사실 저는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컨퍼런스 전체를 이제 뭐 가서 강연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참여했지 빌더로 참여한 건 정말 처음이었는데 특히 근데 커뮤니티 컨퍼런스여서 더 그런 느낌이 있었을 때지만 이게 굉장히 마음을 쓰는 일이구나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마음을 쓰는 일이고 이 커뮤니티 컨퍼런스라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의 마음도 조금 더 많이 쓰였던 부분이 그러니까 쓰였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인 의미야. 이런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좀 큰 경험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그 경험을 소화하는데 만 2주가 걸려요. 소화가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메타볼리즘이 낮아지고. 근데 굉장히 큰 정말 어떠한 그 에너지의 경험을 한 것들을 소화시키고 이걸 인코딩 시키는 작업들을 아직도 3월 중에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인생의 균형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시간 동안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들이 부족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아서 이런 활동이 너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가 좋아서 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좋아서 웹3에 진입을 했고 그 문화와 그 자유조직이 만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는데 사실적으로 한 10년 정도 블록체인 일을 하면서 그 진정한 커뮤니티를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좋은 분들, 뭐 지인분들 많이 만났지만 그게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나는 조직이다 보니까 돈이 되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와야 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그 철학적인 의미의 자유조직에 가까운 조직을 만나서 너무 좋았고 약간 요즘 연결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가치를 느끼면서 진짜 뭐 저희도 예민해지는 시기도 있었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너무 따뜻하게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양보해드리는 거예요. 내년도에 이 경험을 꼭 누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양보해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점점 눈을 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전 회사에서 매년 이제 동료 피드백을 엄청,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300뉴스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엄청 철저하게 하는데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 가장 많이 이제 성장하는 거를 느끼고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 좀 자만하면서도 회사했던 것 같거든요. 아, 나 되게 그 리더로서 되게 잘 해왔던 것 같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엄청 많이 마주하게 됐고, 실제로 아까 지연님 발표하실 때랑 수아님 발표하실 때 계속 들으면서, 아, 나 이런 게 부족했네, 나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장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네, 오늘 더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해보자면 커리어 시작을 커뮤니티 매니저로 시작했고 한 4년 넘게 커뮤니티 매니저로 했었다가 현재는 일도 커뮤니티가 베이스인 회사에서 하고 있고 해킹으로서 네, 삶도 다오랩이는 커뮤니티에서 꾸려가고 있고 스터디 하는 것도 지피터스라는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고, 정말 온통, 네, 커뮤니티인 삶에 녹아져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커뮤니티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한테 남는 답은 사람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우콘을 하면서 이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깊은 이 사회에 나와서 30대 중반인데, 다르게 30대 중반인데, 이 시기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선물 같은 시간들이었고, 앞서서 롤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일이 결국 나라는 자신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또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지점에서 정말 좋은 어른들과 좋은 동료들을 곁에 두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서 앞서 또롱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좋은 기회를 저희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 한번 관심이 있으시다 혹은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을 좀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다올의 다오콘 2기 준비하는 4월에 한 번 더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물리신 것 같아요. 이 앞에 세션은 책 사라 그러고 다음에는 다오콘의 빌더가 되시라고 그러고. 자, 뭐 여튼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저는 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 뭐 작년 초에 다오콘은 아니었죠. 그때 컨퍼런스 하나 하겠다 이런 거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가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나 이분들이. 그러면서 저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 좋은 얘기 해주셨으니까 제가 왜 컨퍼런스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같이 모여 스터디하거나 이런 걸 하는 거지 명확하게 프로페셔널 성과물을 내는 작업은 안 하거든요. 하시는 곳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는 자율 조직으로 진화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커뮤니티 멈추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프로덕트를 내는 건 어려워요. 프로덕트를 내서 상업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내는 것 자체는 진짜 요원한 일이야. 그럼 만만한 게 뭘까? 봤을 때 책이랑 컨퍼런스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책과 컨퍼런스를 시작한 거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커뮤니티가 프로페셔널한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이 구조로 할 만한 게 뭘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이 아마 교육 정도 될 것 같아요. 교육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만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이거 쭉 해보니까 다오콘의 협업 방식과 책의 협업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리더십도 많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지연님하고 뭐 먼저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올해 다우콘은 진짜 잘 형성은 됐어요. 근데 내년에 이 방식대로 될까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지연님이랑 되게 강력한 리더와 이게 프로스 앤 컨스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생이 어려워. 저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안 만들기 위해서 다오랩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디펜던시가 없고 구조가 사람이 동작하는 방식을 만들도록 하는 게 저희 원칙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 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사람의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빌더가 누가 들어와도 굴러갈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를 아마 올해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빌더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고단수죠. 예. 역시 감탄하고 갑니다. 근데 정말로 저희가 이번엔 첫 단추였기 때문에 또 많은 레슨런을 가지고 시스템화하면 많이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Q&A 간단하게 한 3개 정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주세요. 우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커뮤니티즘 빌더로서 저도 지금 당장 고쳐야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일단 이 책에서의 그 말하는 것과 다오랩이 지금 하셨던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자율조직이라는 게 좀 가장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 책의 역자분들이 성과와 그런 거에 따라서 배분을 하신다고 하셨었고 여기서는 또 이제 비용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이런 자율조직을 만드셨는데 이게 영리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걸 혼자 할 수는 없으니 멤버분들과 함께 크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영리로 하자니 아까 돈이 되지 않으면 와야 된다는 또롱님의 말씀 그것도 생각이 나고 해서 이 밸런스를
영리 조직에서는 어떻게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제가 PM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이, 다오랩스럽게 일하는 건 뭘까? 커뮤니티스럽게 일하는 뭘까?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처럼 일하는 건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차이점, 그리고 제가 배울 수 있는 레슨즈 런드는 그 커뮤니티스럽게 일하는 건 뭘까? 그래서 이 참여한 빌더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모티베이션이나 그 인게이지먼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제이슨님이랑 원오원을 하고 실패했구나. 갈아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왜냐하면 제이슨님이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100% 퀄리티를 요구하지 말라예요.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 PM의 관여도가 엄청 올라가고요. 그리고 PM스럽게 돼요. 그래서 아까 복제 가능한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래서 아카이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게 누군가 와도 저가 이제 했던 프로세스나 이런 걸 참고하시고 그거에서 더 넘어서는 비욘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랬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캐릭터가 엄청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세팅을 우리는 퀄리티를 100% 가져갈 거야. 완성도 진짜 높게 갈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되고 여기 참여한 빌더들의 역량을 각자 끌어올리는 거를 해보자. 라고 목표 세팅이 달라지는 거죠. 그 대신 퀄리티는 80%로 해도 돼. 라고 아예 바를 낮춰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나는 결국 그 커뮤니티스럽게 일하는 리더로서는 뭐 레슨즈 런드는 얻어갔지만 제대로 실험해보지는 못했구나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수익화 조직을 만약 적용해가지고 한다면 그 수익화 조직은 굉장히 목표 중심이거든요. KPI 중심. 우리 350명 채웠어? BEP 맞췄어? 그리고 뭐 티켓 수익금은 많이 벌었어? 굿즈는 많이 팔았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퀄리티를 좀 내려놓고 이 과정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그리고 이 참여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속적으로 다시 재방문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로 약간 KPI를 멀티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룸을 많이 두고 KPI를 여러 가지로 세팅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조금 답변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 제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컨퍼런스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약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거와 맥락이 맞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주주자본주의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뭐가 다르냐면 생산자, 소비자를 분리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예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컨퍼런스도 만드는 사람과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 달라요. 저는 이걸 일치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이 다 같이 만드는 거야. 다 같이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죠.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가 다 가라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빌더를 하시기도 수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가능한 것도 2년의 세월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하시는 그 커뮤니티 거기 안에 멤버들이 그대로 청중이 되면서 그들이 준비위원이 되는 규모는 안 커도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0명끼리 우리끼리 하는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걸 하면은 서로 불만이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구조에서는 좀 더 워킹하는 구조고 여기서 이제 또 괜찮은 분들이 남으면 그분들이 다음에 빌더가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는 거는 저는 아이디어를 내면 낼수록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의 예시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제이슨님 말에 너무 동감하는 게 저는 이제 웹3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일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가 한국에서 국내 커뮤니티 이벤트를 할 때 저희 팀이 글로벌이기 때문에 국내에 저와 일을 하는 팀원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커뮤니티 일원이 한 5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저는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제가 되게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한 명이서 만들어낼 때 저도 최근에 팀원을 뽑았던 건데 그 이제 아롬님이 되게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국내 커뮤니티 기반의 코어 멤버는 아롬님이 처음엔 되셔야 하고 그 코어 기반으로 이제 팬덤과 나의 가치에 동감하시는 분들을 모아야 하고 그 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되려면 사실은 관계와 사람 기반이지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재정적인 기반은 아니긴 하거든요. 있으면 좋지만 근데 그게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제이슨님이 저희한테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내려놓을까 내가 이 위치를 내가 아니어도 사람들이 워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시스템적으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뭐 지금 업계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인센티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인센티브라는 게 단순히 재정적인 것을 떠나서도 그 논 머니터리로 약간 내적 동기를 계속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사람들과 연결되는 가치인지 아니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 각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찰해야 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사실 0에서 100은 쉬운데 100에서 1000이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그 확장성을 계속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려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혹은 이번에 다오콘 오셨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좀 아쉬웠는지 이런 의견도 좋을 것 같아요. 다오콘 오셨던 분 있으신가요? 오, 네. 혹시 많이 오셨군요. 혹시 후기나 소감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을게요. 네. 제가 그냥 아시는 거는 네. 저는 이제 클럽을 커뮤니티 두 개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는 이제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하나는 여기 가오랩에 그래서 열심히 나오는 편인데 성비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제도 달리기를 했는데 거기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이 그런 분이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달리기 모임 하면서 이제 그 거기 있는 분들끼리 농담 삼아 우리가 뭔가 좀 부족하다. 여자가 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특별한 상관없이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뭔가 남성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연결 진행이 부족하거나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너무 예리하신 지적이었고요. 저희 지금 아마 큐레비님이 제주도에 저희 빌더 중에 한 분이 제주도에 있으셔서 오늘 불참하셨는데 피오레비님이 한 분 있으셔서 총 2명의 남성분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에는 동주님 함께 하시는 그런 남성 비율이 높은 그런 빌더들도 한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더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저 아까 북토크 할 때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거랑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앱 개발하셔가지고 책 내는 앱 개발하셨고 그거를 커뮤니티화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맨 끝장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메이커 교육 실천이라는 그 메이커 교육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5년간 봉사로 운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참여자들한테 역할을 찾도록 하고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그 메이커 교육에 참여하는 똑같은 참여자, 동등한 참여자인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걸 관찰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을 약간 가이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할을 스스로 찾은 케이스죠. 그래서 그들은 같은 참여자지만 같은 학생이지만 그들이 약간 멘토링을 스스로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출판이라는 거가 결국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르를 가진 사람들은 연령을 초월해서 공통관심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SF인지 아니면 뭐 로맨스인지 뭐 코미디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장르별로 약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그 작가의 레인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책을 내보지 못한 사람
책을 내본 사람, 이 사람들 간의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또 교류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해 주시고 그 역할을 좀 맡을 수 있게끔 리드를 세우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유료화 수입카도 얘기가 나왔고, 저 이번에 사실 다오콘 하면서도 저희가 티켓 가격 정하는데 되게 많은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저도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5만 원이라는 가격이 또 다른 유사한 컨퍼런스 대비해서 정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이고 저희가 드리는 가치에 비해서는 되게 정말 그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아예 처음이었고 예상이 가능하지 않았고 타겟도 특정하기가 저희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5만 원이라는 가격도 사실 저희가 정하는 거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도 주고 뭐도 책도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먼 스페이스 캠프라는 여성 아웃도어 커뮤니티 6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수익성, 지속 가능성 사이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결국 어쨌든 가치에 대한 교환은 필요하고 비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서 매번 서비스를 만들 때마다 비용을 얼마나 책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화폐 가치로 교환되는 거에 있어서는 다들 느끼는 가치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된 금액으로 설정한다는 게 비싸든 저렴하든 되게 어려운 일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던 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2박 3일의 캠핑 축제를 여는데 이게 사실 고밀도에 이런 학업이 들어가는 이 행사기 때문에 최소 20만 원 이상을 받아도 저희 빌더들은 인건비가 그냥 하나도 없어요. 저 첫 해에는 제 돈을 100만 원을 내고 행사를 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4회째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는 애정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도 지쳐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 비용과 이거를 사실 어떻게 매겨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4회째 했을 때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후불제를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최소 사실 20만 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과감하게 보증금 개념만 받고 이거는 근데 후불제고 여러분이 이 캠프를 경험하시고 느끼는 가치만큼을 저희한테 후원해달라고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정말 저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거 그나마 가능했던 건 그 4회차는 지자체 후원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실험을 좀 던질 수 있었던 거였는데 결과는 저희가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왔었었고 참가자 비율 중에 80% 정도의 비율의 분들이 이제 돈을 후불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 비용을 총 합산해 보니까 저희가 20만 원 이상을 상가비로 받은 총 금액보다 오히려 조금 더 넘는 결과를 받았고 또 그때 데이터로 받은 내용 중에 경제적인 부분이 고민이 돼서 가고 싶은 행사에도 고민했는데 이렇게 후불제로 열어줘서 감사하다. 근데 그분은 비용은 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게 저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체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거였지 누가 돈을 내느냐가 사실 개별적인 누군가가 돈을 내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다오콘 때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우리가 1기 때 만들어 놓은 뭐 어떤 이제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어떤 또 가치를 설정을 하겠지만 그때 저희도 다오콘 우리가 커뮤니티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교환에 대한 실험도 좀 할 수 있으면은 저희의 지속 가능성을 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저희의 공동 관심사다 보니까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야기들은 우리 4월 다오랩 대비해서 네,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단체 사진 찍고서 네, 마무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쪽에서 찍을까요? 여기 앞에서 찍을까요? 네, 여기 앞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판 앞에서 찍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찍으시죠. 빨리.